MIN 뉴스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도입된 상주공관 제도는 주재국에서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기반을 제공했다. 주기적인 외교관 파견이나 비공식적인 간첩의 파견만으로 주변국에 대한 정책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한반도에서 국가체제를 정립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정치적 변화를 염탐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 특히 중국 대륙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왕조의 부침이 심했으며 광대한 영토, 풍부한 물산, 선진 문물 등이 있어 정보활동에 대한 보상은 충분했다. 일본과 외교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문명의 전수와 교역으로 노략질과 같은 일탈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사대설린 외교로 대륙과 해양의 중간자 역할을 자임했다. 양반을 중심으로 전문 외교관을 양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신을 선발해 파견했다. 외교관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다. 문제는 사신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 목표를 갖고 외교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처세를 일삼았다는 데 있다. 사신이 귀국해 보고한 정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했다. 사신이 외교활동보다는 여비 마련을 위해 허용된 조공무역으로 치부에 집중하는 태단도 적지 않았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더 가졌다는 의미다. 조선시대의 직업 외교관은 통역을 주임무로 하는 역관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중인 신분이었다. 역관은 권력의 주변부에 기웃거려도 신분적 한계로 출세할 가능성은 낮아 자기개발 유인이 없었다.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에 사기처하. 재외공관이나 외교관의 도움 기대하는 국민적어. 1980년대 지인 중 한 명이 외교관으로 중동 지역에 파견을 갔다. 중동 국가는 막대한 석유 자원 덕분에 돈이 넘쳐나는 부국이었지만 빈부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인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대사가 외교사절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운전수와 같이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지키는 일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빼가는 절도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 직업 외교관이 되었는데 수행하는 일은 고위직의 행사 뒤치다거리, 본국에서 출장 나온 고위 공무원의 일정 파악 및 수행,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의 해외 연수 안내 등의 잡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부대사나 영사와 같은 공관장의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했다. 영어 한마디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대사가 외교 책임자라는 현실 자체가 황당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주재국의 현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는 못해도 만국 공통어라고 불리는 영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주재국 공무원이나 정치인, 타국 외교관을 만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생활 회화조차 되지 않는 공관장도 많았다. 기초적인 대화마저 불가능한 공관장은 외교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도 눈도장만 찍고 중간에 서둘러 나오게 된다. 당시 지인의 표현에 따르면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는 공관장은 산적한 업무로 바쁜 직원을 괴롭히거나 현지교민, 상사주재원 등과 어울리며 음주가무에 전념하게 된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